지금부터는 오늘 토론의 좌장이신 이기순 의원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서 토론을 제안해 주신 이기순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네네. 그러면 제가 저기서 진행을 할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또 바쁘실 텐데 또 이렇게 함께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시의회에 저희가 이제 지금 한 전반기 때 2년을 좀 지나면서 문화 관련 토론회가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한 늘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교육문화위원회도 활동을 하면서도.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광주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라는 국책 사업으로 법도 제정돼 있고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여러 가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미진하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시의원이 되고 나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구나라는 걸 알았고요. 그리고 아마 저희들이 오늘 할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5대 문화권에 대해서 이 방향에 대해서 이제 오늘 좀 발제자 두 분과 또 토론자분들을 모시고 할 건데요. 아마 광주 시민들께서는 5대 문화권이 뭐야? 처음 듣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오늘 이 토론회를 기점으로 우리 광주의 아시안 문화 중심 도시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시민들이 많이 알고 또 홍보도 좀 많이 되고 또 문화의 역량도 더 키워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광주 5대 문화권 방향 관련해서요. 지금 앞서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발제자 두 분을 먼저 모시고 그리고 각 네 분의 토론자님들과 함께 그리고 여기 계시는 플로어 계시는 분들과 함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광주 5대 문화권의 의미와 과제에 관해서 저 UCL 도시 콘텐츠 연구소 대표님이신 정성구 박사님께서 먼저 발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20분에서 25분 편하게. 예, 발표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발제를 지금 오늘 이제 하는데요. 저는 그간 진행됐었던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 사업에서 우리들이 이 조성 사업이 어떤 구조 체계를 통해서 진행이 되어 왔고 그 중에서 사실 많은 분들이 문화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그간 저희가 이제 연구했었던 부분들, 진행했었던 부분들에 대한 문화권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했고 또 실제 우리 이 사업이 막 시작이 됐을 때 시작이 됐었 7대 문화권에 대한 개념이 우리 광주시가 주도가 돼서 5대 문화권으로 이제 변경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때도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이게 7대 문화권에서 5대 문화권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사업들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냐, 아니면은 또는 뭐 광주시 자체가 어떤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었고, 그래서 오늘 사실 저희는 어찌됐든 오늘 이런 의회에서 이 좀 사실 의미 있는 토론 자리가 만들어져서 제가 그동안 광주에서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고 계획하고 실현을 하고자 노력을 했었던 그런 과정에서 느꼈었던 소외, 그리고 반성이라고까지는 좀 이상한데 앞으로 우리들이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가,
대한 내용들을 한 20분간 정도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무슨 학술대회 발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들이 정책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고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할 것은 하고, 그리고 새로운 정책이나 또 우리 광주시에서 이끌어 나가야 될 새로운 아젠다를 고민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학술적인 것보다는 조금 좀 편안한 형태로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한테 너무 아카데믹한 내용을 이제 기대를 하시지 마시라는 말씀을 이제 미리 드리고요. 뭐 제 소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이제 준비했었던 것이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인데, 아시아 문화주민 조성 사업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짧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동안 어떤 것들이 문제였고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가 내용 말씀드리고요. 문화권이 저는 우리 광주 아시아 문화주민 도시 조성 사업을 구성하는 중요한 물리적 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의미, 그리고 어떻게 달라졌는가에 대한 부분, 또 어찌됐든 그간 20년 이상 이 조성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정말 우리 아시아 문화주민 도시 조성 사업은 추진이 미진했는가에 대한 부분은 많은 이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제 관점에서는 그동안 우리들은 무엇을 해왔고, 그리고 이것이 21세기 광주에 문화도시라는 하나의 도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성사업이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에 대한 내용을 한 이제 세 번째 장에서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자, 우리 앞으로는 어떻게 해봅시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의 문화 정책은 크게 이런 형태로 달라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방 도시에서는 최초로 이제 비엔날레를 개최를 하고요. 뭐 그런 과정에서 문화예술 도시를 지향하는 광주가 뭐 2014년, 15년 정도까지 였다라고 한다라면, 뭐 그때 이제 2004년도에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도 이제 지정이 됐고요. 실제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를 준비했었던 이유 자체도 사실 이런 관점이 컸어요. 이게 2010년도부터 우리 광주시가 중앙정부와 이제 매칭 사업으로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 사업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어떤 주체로서 이제 활동하게 되는 이 틀이 이제 이 조성 사업이라는 이제 틀이 이제 되는 거고, 그때 대부분 우리 광주시에서 우리 이제 공직자들과 우리 연구진들이 이와 관련된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서 이제 문화부나 서울이나 많은 토론회들이 있었죠. 그때 한참 종합계획을 만드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가서 얘기를 해보면 항상 얘기하는 첫 번째가 광주가 왜 문화도시야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물론 광주가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문화적으로 취약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광주를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광주는 굉장히 문화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잠재력이 큰 도시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와 관련해서 많은 논쟁을 거의 매주 서울 올라가서 사실 토론회를 하거나 뭐 이런 뭐 공론회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이제 서울에서는 뭐 광주가 정말 왜 문화도시야라는 뭐 얘기를 사실 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사실 그래서 우리 광주가 이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를 이제 준비를 했던 것도 좀 그 욕심이었어요. 거기에 대한 증명, 그래? 너네들이 계속 우리를 인정을 안 해주면 우리는 국제기구에 한번 그런 공인 한번 받아보겠다. 우리가 대한민국 최초로 유네스코의 창의도시, 문화창의도시라는 개념으로 문화산업이 중심이 되는 창의도시 채널에 우리가 가입하는 역량을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준비를 했던 사업이고, 실제 이게 이제 광주연구원에서 추진이 되는 과정에서
많은 광주연구원 내부에서도 사실 반대가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이게 가입이 가능할 것인가. 근데 어찌됐든 그때 그 당시에 광주시의 여러 어떤 역량에 대한 결집과 노력을 통해서 우리 광주는 2014년도에 상당히 우수한 평가를 받고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가입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이러한 그 채널에 가입이 됨으로써 광주는 문화도시로서 좀 우리나라의 다른 도시에 공인을 받는 계기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은 그런 효과도 사실은 했던 것 같아요. 이 유네스코에 가입이 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15년 이후에 이제 전당이 건립이 됐고, 그 다음에 2019년도에 AMT라고 해서 아트 앤 미디어 테크놀로지, 이게 지금 우리 문화재단 앞에 있는 GMAP이라는 시설이고요. 시설이 이제 만들어지고 지금 현재는 AI 산업 융합이나 첨단 인재 이쪽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광주의 어떤 문화 정책의 지향점은 AI, 창의 산업 이쪽으로 지금 융복합돼서 나가고 있다라고 저희는 이제 집 정리를 했습니다. 조성 사업은 크게 이제 4가지의 틀로 진행된다는 건 잘 아시는데, 아까도 이제 이런 논의가 있었지만, 이게 지금까지 이 노무현 정부 때 시작이 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쳐서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와 지금 현재 정부를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우리는 사실 10년 정도의 공백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 그래서 실제 그때는 중앙 정부에서의 이 사업에 대한 이 푸시에 대한 이러한 이 의지 자체가 아예 없는 시절을 이제 한 10년을 이제 겪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이 조성 사업에 대한 좀 시련을 이제 겪게 됐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쭉 진행을 한번 저희가 구성을 해봤고, 최근에는 2021년도 2월달에 특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의 유효 기간이 5년 연장이 됐죠. 5년이 연장이 됐는데 이제 그 당시 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그동안 사업이 전혀 추진이 되지 않았었던 공백 기간을 10년으로 본다라면 그 기간에 대한 연장이 5년이 아니라 10년이 돼야 된다라는 식으로 사실 저는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어찌 됐든 그때 이제 5년이 이제 늘어났고 2022년도에는 이제 종합계획 3차 수정계획으로 마지막 3차 수정계획이 문화부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발표가 됐고요. 거기에서도 일부 좀 누락된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들은 우리 광주시 차원에서 많은 부분들을 이제 요청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부는 반영이 됐고 일부는 사실 광주시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들도 사실 3차 수정계획에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전과 목표는 사실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2005년도에 기본계획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부터 계속 지금 진행이 되는 과정이고요. 자, 5대 문화권 사업은 매칭 사업입니다. 국가와 지방이 함께 하는 사업이고요. 특별법상이나 또는 기본계획에는 이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7대3 정도까지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 그간의 그 내용은 이제 적용이 되지 않고 계속 이제 5대5 매칭 사업으로 진행이 이제 됐고요. 문화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문화권에 대한 개념은 우리 광주 전체 물리적인 이 행정권역 단위 전체에서 각각의 권역이 특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묶자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묶는 권역을 하나의 문화권으로 이제 보자라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지역성, 이게 광산구냐 아니면은 전당 주변이냐, 이런 것에 대한 지역성이나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는가, 또는 향후에 이 도시 기본계획상에 어떠한 그 발전축과 연계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최초에 문화부에서는 광주시를 7개의 문화권역으로 만들었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그 당시 때 만들어진 교회관은 물론 광주에서 많은 어떤 비판적 대안들을 많이 내놓는 시절을 거쳤지만 실제 그때 문화부에서 만든 기본교회관의 초기화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각각 그 문화적 현상이 특화되는 지역으로 전체적인 권역을 나누고 그 권역에 하나의 거점 시설들을 만들고 거점 공간이 됐든지 아니면 거점 시설들을 만들고 이 거점 시설이 문화전당이라는 이 기관과 이 거점 시설이 상호 연계하면서 문화적 에너지를 발휘하는, 그럼으로써 문화권의 어떤 문화적 장을 형성하는 개념으로 이 문화권 개념이 사실 만들어졌고, 그 당시 때 만들어졌었던 내용들은 사실 도시 공간을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또 기대도 사실 많았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뭐 지역 자산과 기능을 고려해서 문화적으로 특화된 수거의 문화권 및 핵심 거점을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문화전당의 문화적 에너지를 도시 전체로 확산하는 개념. 다시 말해서 너무 물리적 시설에 치중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문화도시 사업이나 어떤 프로그램 사업을 하거나 어떤 사업을 할 때 시설 사업, 물리적 사업은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거점이 만들어져야지만 그 거점을 통해서 그 공간이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저희는 뭐 대인예술시장이나 또는 뭐 궁동의 예술의 거리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들이 도시를 놓고 보면 이런 것들을 저는 발견할 수 있다고 봐요. 계속 1년에 5억씩 들여서 프로그램 사업을 한 20년 돌렸어요. 절대 그 공간은 문화적 공간으로 형성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에 중요한 문화적 거점이 하나가 들어서고 거기에서 문화적 에너지를 막 뿜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함께 그 공간들을 만들어 나갈 때 저는 그때 이 공간이 문화적 공간으로 자리 잡는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이 문화권 조성 사업은 필수적으로 도시환경 조성 사업, 시설 사업이 수반되는 사업이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래서 이 문화권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문화권에 대한 어떤 사례를 이제 제가 몇 가지를 들었어요. 여기는 빌바오입니다. 왜 빌바오 사례를 많이 드냐면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 사업의 모델 자체가 빌바오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이 빌바오는 스페인 북부에 있는 도시죠. 이 스페인 북부의 빌바오는 바스크 지방이라고 하는 바스크 주의 주도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계속 좀 분리독립 운동을 하는 테러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좀 반골 조직 이 성향이 좀 있는, 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전라도 성향하고 좀 비슷한 뭐 그렇기도 하고, 또 얘네들 자체가 굉장히 이 스페인 도시 발전에서 소외된 지역에서 이 시장이 구겐하임 미술관이라는 복합 문화시설을 유치를 하고 이것을 통해서 도시를 앞으로 우리 도시는 산업도시가 아닌 문화도시라는 것으로 브랜딩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진행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 사업을 할 때 모델을 됐었던 것이 사실 이제 빌바오였고요. 이제 매칭이 돼서 뭐 빌바오 시와 그다음에 전당은 이제 구겐하임 미술관과 같은 형태로 이 빌바오 같은 데가 지금 여기 이제 지도를 하나 이제 가져왔는데 여기가 이 구겐하임 미술관의 위치라고 한다면 여기 이 네르비온 강이라고 하는 빌바오를 관통하는 강가에 이 구겐하임 미술관이라는 문화 복합 시설을 하나 딱 박아놓고 우리 전당처럼 원도심에, 그리고 지금 이 강 주변 자체가 산업 시대, 이게 산업혁명 시대 때 계속
이게 수은을 통해서 석탄을 나르고 그다음에 이 도시 자체가 이 그 철강 뭐 요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이런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이 공간이 굉장히 쇠퇴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항구에 대한 어떤 선적 창고, 그다음에 무슨 물류 창고, 그다음에 폐 공장들 이러한 것들이 이 네르비온강 쪽으로 해서 쭉 이제 전개가 됐겠죠. 이 사람들은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을 도심 중앙에 놓는 게 아니라 가장 우리 도시에서 쇠퇴되어 있는 이 폐쇄된 공장지대의 한 가운데 여기를 두고 이 지역 주변들을 하나의 수변 쿼터 지역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문화적으로 개발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저는 빌바오가 성공을 했다라고 봐요. 이걸 통해서 이 수변의 어떤 그 문화적 도시 환경들을 만들고 하나의 이 복합 시설인 구겐하임 미술관이 이제 자리를 잡고 거기에서 막 에너지를 뿜어내는. 그래서 지금 현재 빌바오는 우리나라에서만 빌바오를 문화도시로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빌바오는 문화도시로 브랜딩이 됐어요. 많은 도시에서 빌바오를 벤치마킹 하러 가고, 물론 빌바오 뭐 구겐하임 미술관이 최초 년도에 비해서 지금 찾아가는 방문객 수가 뭐 줄어든다라는 통계도 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가 빌바오를 가게 되면 빌바오는 역동적으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이제 사례들이 하나의 어떤 단순히 문화시설 하나만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화시설이 그 기존에 있는 도시 환경과 어떻게 맥락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사례로 이제 제가 좀 보여드리는 지금 사례고요. 그 다음에 뭐 영국 셰필드는 우리 박지성 뛰었던 맨체스터 가기 전에 이 영국 중부 쪽에 있는 데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광주랑 비슷해요. 여기도 뭐냐면 도시가 발전이 안 되니까 이 뭐 런던하고 스코틀랜드 지역하고 끼어 있는 이제 지역이어서 얘네들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개최합니다. 광주도 그것을 했죠.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혹시 도시의 발전이 될 수 있는 거라서 많은 체육관을 짓고 개최를 했는데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같은 경우는 매도우홀이라고 굉장히 큰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 홈테스코 같은 걸까? 이런 복합 쇼핑센터를 또 유치를 해요. 그래서 이 셰필드라는 도시에 이 복합 쇼핑센터를 두면 이걸 가지고 주변에 인근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여기에 와서 이 도시를 즐길 거야. 그것도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했던 것들이 가장 쇠퇴한 원도심 지역에다가 이제 문화산업지구를 형성을 하고, 문화산업지구에 이제 다양한 이러한 어떤 앵커시설, 대학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출입하게 되는 기차역을 리노베이션을 하고, 또 여기에 어떤 역사적 시설이나 이런 기능들을 새로운 미술관이나 또는 복합 문화공간들을 정비하고 해서 이러한 것을 이 원도심에 딱 이렇게 집적시키는 이런 사업들을 해서, 사실 이 셰필드는 매도홀로도 실패를 하고, 또는 뭐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가지고도 빚만 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셰필드는 지금 현재는 이 캠퍼스를 가진 문화산업 도시로 뭐 지금은 뭐 자리를 뭐 잡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많은 이제 문화 도시들의 어떤 성공 사례들은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역성이나 뭐 역사성, 발전성을 토대로 문화적 현상이 특화되는 지역들을 만들고, 이것이 그 지역이 갖고 있는 로컬 자원, 그다음에 도시 환경, 지역과의 협력을 통해서 문화도시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사례들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제 이런 몇 가지 내용들을 이제 담아봤고요. 실제 문화도시의 성공 사례로서 하나의 단순히 거점, 다시 말해서 전당 하나만 짓고 성공이 되는 도시들은 사실 없죠. 이 전당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어떤 문화권들이 형성이 됐을 때
도시가 문화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싶었습니다. 첫 번째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의 개념은 지금 이제 화면입니다. 그 당시 때 중요했었던 인본 도시에 대한 개념으로 했었고, 그때는 뭐 핵심 문화지구, 아시아 문화지구, 시각 미디어지구, 인권 교육 문화지구, 아시아 신과학지구, 아시아 전승문화지구, 문화경관 생태환경 보존지구, 요 계획을 만든 것이 2004년이에요. 그리고 7대 문화권 종합계획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발표가 되죠.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2004년도에 만들어진 이 문화중심 도시 조성 사업의 틀이 지금까지도 20년이 됐는데도 지금도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고 그 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뭐 알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뭐 2007년, 2008년도에는 뭐 7대 문화권별로 뭐 그 당시 때는 뭐 전남대 문전원에서 영역을 했고요. 조선대에서도 이제 영역을 했고요. 그래서 하나씩 이제 과제들을 이제 만듭니다. 이 이제 권역에 대한 뭐 신과학권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관심사안이 아닌데 뭐 풍수, 뭐 육주학 이런 것들이 사실 논의의 주제였어요. 지금은 중요한 이슈는 아니죠. 그래서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5대 문화권을 거치는 과정에서 뺐던 거라고 이제 좀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 전승문화권의 경우에도 전승문화권에 대한 콘텐츠 자체가 뭐였냐면 우리 광주에, 남구에, 아시아에 테마파크를 만들자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중국 정원을 만들고 일본 정원을 만들고 베트남 정원 와서 베트남의 전통 놀이를 할 수 있는 장을 이 테마파크에서 만들겠다라는 것이 전승문화권의 중요한 사업이었는데, 저는 그게 흥미를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중국에서 중국의 놀이 문화를 보고 중국에 가서 그런 것들을 즐기는 것이 정말 문화체험이지. 물론 우리 저 수도권에 보면은 아시아 문화정원이라는 이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베트남 정원, 일본 정원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서 게스트하우스처럼 이렇게 사람을 투숙시키는 그런 시설들도 있기는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이제 사실 사업들이 이제 구성이 됐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7대 문화권에 대한 변경 계획이 이제 중앙부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지방 정부에서 먼저 7대 문화권이 지금 현장하고 안 맞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노력이 됩니다. 그래서 두 장씩 넘어가는데, 예, 그래서 2011년도에는 뭐 일부 1차 이제 변경 계획을 했는데 이제 이때 내용은 이제 반영이 되지가 않고 이 뭐 7대 문화권 뭐 그 당시 때 뭐 전당권, 아시아 문화교류권, 뭐 신과학권, 전승문화권, 문화경관 생태환경 보존권, 교육문화권, 시각미디어 문화권 이렇게 7개로 선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 실제 도시에 대한 여건이나 미래의 문화도시 여건과는 맞지 않다라는 개념으로 전당과 문화교류권, 다시 말해 전당권역과 양림동권역은 합해서 하나의 권역으로, 그 다음에 신과학권 같은 경우는 다른 주제로 바꿔야 된다라는 것으로, 그리고 문화경관 생태환경 보존권 같은 경우는 뭐 무등산 길습, 광주천 주변, 영산강 주변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생태도시, 생태문화도시를 지향하는 것은 도시 전역으로 나가야 되는 하나의 미래도시의 트렌드다라는 것으로 해서 요건 문화권에서 제외를 하고 전체 도시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으로 뭐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교육문화권이 어려운 숙제였어요. 사실 뭐 마륵동과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어떤 그 의제들이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당장 이 사업이 추진되기가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이 교육문화권 개념은 그대로 살리되 마륵동이나 서구를 중심으로 해서 미래 교육문화권의 특정 권역에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 우리 광주 전체에 조금 더 이렇게 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개념으로 좀 바꾸고자 했고요. 그다음에 시각 미디어 문화권은 뭐 기존 내용들을 그대로 가져오는 뭐 이런 내용으로 사업 내용들을 조정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7대 문화권을 왜 5대로 바꿨느냐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좀 문화 환경이 계속 변화하고 있고 다양화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트렌드에 맞게 좀 더 반영을 하고 싶었고 기존에 2004년도에 만들어졌던 그 틀이 현재 광주시의 여건과 결합력이 별로 높지가 않았다라고 이제 판단을 우리 시에서는 그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으로 해서 이제 나름대로 그때 5대 문화권으로 이제 조정을 할 때 당시에 많은 어떤 도시적 트렌드, 탄소 중립, 디지털 전환 또는 어떤 그 시민 참여 이런 부분들이 이제 5대 문화권에 녹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사업 내용들을 이제 바꾸고자 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전당 교육권, 융합 문화과학권, 그다음에 공동체 문화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들을 바꿨죠. 전승 문화권은 이제 공동체 문화권으로 이제 바꾸고 그다음에 신과학권과 같은 경우는 융합 문화과학권으로 해서 이제 ICT, AEI 이쪽 개념으로 이제 바꾸는 과정. 그다음에 전당 교류권과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전당 주변과 양림동에만 있었던 내용들을 사실 광산구의 그 다문화나 어떤 고려인 마을에 주목을 해서 광산구를 이제 추가하는 작업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당 교류권은 광산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개념으로 이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생태환경 보존권은 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교육문화권의 경우에는 서구를 중심으로 하되 조금 더 이 개념을 공군 탄약고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좀 폭넓은 개념으로 가져가자라는 내용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지금 그간에 추진된 사업들은 지금 화면과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이제 담은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아시아 문화주임도시 조성 사업을 해서 한 게 뭐 있어? 전당한 거 말고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저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이 어찌됐든 지금 현재 광주의 문화도시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어떤 기반을 조성을 했다라고 저는 사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전당 교류권에서 이루어졌었던 사업들, 그 다음에 우리 동명동에 그 지금 여행자의 집이라고 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 전부 조성 사업 틀 내에서 만들어졌었던 내용들이고요. 융합문화과학권에 대한 뭐 CGI 센터나 뭐 CCC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비엔날레 전시관에 대한 것들도 전부 이 아시아 문화주임 조성 사업 그리고 이제 아트에 대한 예산으로 사업이 추진이 됐었던 부분이죠. 지금 여기 GMAP에 대한 부분인데 실제 GMAP에 대한 개념이 최초에 구상했었던 내용하고 지금 현재하고는 조금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어찌됐든 전당 교류권의 주요한 거점으로 지금 이게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뭐 콘텐츠 산업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예술 관광 여행 도시, 그 다음에 또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방 도시에서 매년 개최되는 문화 담론의 장 국제 행사 아시아 문화 포럼, 지금 이제 예산이 없어서 뭐 올해부터는 못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아시아 문화 포럼을 계속 우리 광주시에서 이 조성 사업의 틀에서 이걸 계속 진행을 해왔고, 에이스페어의 경우도 지금 현재 이 조성 사업 세부 프로그램으로 있습니다. 동아시아 문화 도시에 대한 것도 2013년도에 광주가 한중일 문화부가 이 3자가 만들어서 최초로 진행하는 사업들 중에 이게 최초 년도 사업이었어요. 그 당시 때 광주, 경주, 전주, 부산, 부천, 대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적 문화도시들 6개가 경합을 했어요. 그때 우리 광주가 제1호 문화도시로 선정이 돼서
일본에는 요코하마, 그리고 중국은 취안저우. 대부분 그 도시들은 인구가 1,600만이 넘는 도시들이죠. 그런 도시들하고 이제 당당하게 교류 사업을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요건 지금 최근에 작년부터 진행이 되는 문화 ODA 사업. 우리 광주의 예술가들이 뭐 치앙마이 또는 이제 이 태국에 있는 치앙마이라는 도시의 어떤 이 문화 기술에 대한 것을 도네이션 해주는 이런 채널도 지금 이 조정 사업의 틀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권 사업들을 분명히 이제 앞으로 이제 사업 법정 종료를 앞두고 개선을 해야 되는데 개선 방안으로서는 첫 번째는 어찌됐든 그동안 추진이 되지 않았던 사업들 조금 더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계속 우리가 너무 비판적으로 이 문화권 조정 사업 한 게 뭐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떤 것들이 됐고 어떤 것들이 안 됐는가를 좀 검토를 해서 이게 원만하게 추진이 되려면 우리들은 뭘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자라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권 사업은 거점 시설 사업들이 중요한데, 문화부하고 이제 보통 우리 광주시 이제 담당자분들이 협의를 하러 갈 때 이야기가 국가 예산이 없다,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너네들 이거 하려면 기본 계획 사전 절차 해가지고 와라, 뭐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사실 이게 지방 도시에서는 예산에 한정된 부분 때문에 이게 국비 예산이 확보가 될지 안 될지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영역 수행을 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여건이죠. 그래서 그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화도시가 되려면 지금 저희 광주가 계속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생태나 탄소 중립 쪽인 것 같아요. 지금 해외의 도시들을 가보면 요새는 좀 요새는 비행기 티켓도 요새는 종이로 안 찍어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조금 제 표현이 좀 그러는데, 오늘 행사도 이렇게 책자를 만들었잖아요. 이제 국제 행사 가니까 책자도 안 만들더라고요. 이게 종이를 만들면서 이게 탄소 발생된다고, 그 정도로 지금 요새는 하고, 해외에서 우리가 뭐 행사를 하거나 또는 호텔에서 투숙을 하고 귀국을 하면 메일이 와 있어요. 이 메일 내용이 뭐냐면 호텔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게 아니라 우리 호텔이 얼마나 탄소 중립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를 설문을 하는 정도예요. 가보면은 다 자전거, 다 뭐 요새 전부 다 이런 대중교통, 뭐 유럽, 네덜란드 이런 데는 인구수보다 자전거 수가 많을 정도로. 그래서 광주가 정말 미래도시 이런 것이 되려면 제발 좀 어떤 뭐 미디어 파사드나 이런 쪽보다는 이런 탄소 중립이나 이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차 종합계획에서 누락된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새로운 도시 트렌드들을 반영을 해달라고 했는데 나름대로 반영했던 빠져있는 부분들, 스마트 도시, 탄소 중립, 디지털 전환 등의 내용들을 광주 차원에서라도 좀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이게 하나의 로드맵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내용이 이제 지금 법정 기간 이후에 특별법상에 계획된 그 기간 이후에 우리 광주는 뭘 준비해야 되고 어떤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는가, 요거 로드맵 우리 세워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금 광주연구원에서 연차별 실시계획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정말 이 의미 있는 사업들 좀 이제 발굴할 필요가 있고, 뭐 저는 이제 그래요. 이게 국가 사업이고 문화전당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광주가 관여해서는 뭐 안 된다라거나, 또는 특히 이제 문화전당 일부는 왜 이렇게 광주가 간섭을 많이 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건 간섭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시설로 문화전당이 자리를 잡으려면 그 지역과의 연계, 다시 말해서 로컬과의 관련성을 찾고 로컬에 기반한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뽕피도 센터의 경우에도
거기는 파리의 시민들과 많은 협업들을 하고 있고요. 또 ZKM과 같은 칼스루에 있는 뭐 ZKM과 같은 경우는 실제 거기에서는 지역민들을 위한 대학을 그 시설에서 운영을 합니다. 이제 요건 뭐냐면 우리들이 미디어아트 전문기관이니까 우리들은 전 세계적으로 미디어아트 이 기술만 개발하면 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칼스루에 위치해 있으니까 칼스루의 자산과 결합되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경쟁력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문화전당이 저는 계속 끊임없이 광주와 저는 이 호흡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고요. 이제 정리를 하자 보면 뭐 조성 사업은 뭐 국가 사업이다라는 이야기 뭐 우리들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당이 아시아 문화전당과 같은 시설이 지금 우리 도심에 들어섰잖아요. 이 도심에서도 우리 광주의 어떤 역사적 공간에 들어섰다라는 것 때문에 이 문화전당은 이 도시 광주라는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을 소통하기 위한 의무가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와 시민들 사이에서 계속 끊임없이 매개해 주는 역할을 전당은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화중심 도시가 이제 성공을 하려면 전당 그리고 시민 그다음에 이 문화권 사업들이 어찌 됐든 광다움으로써 이렇게 확산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좀 길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그 1995년도부터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가 그 사업이 시작됐을 때부터 그다음에 그간에 쭉 해왔던 계획들을 다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 7대 문화권에서 5대 문화권으로 변경됐던 이유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지역을 기반으로 했을 때 문화도시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씀과 또 아시아 문화 전당 관련해서 에너지, 문화에 대한 에너지나 발전소의 역할도 중요하고 이것이 모든 것들이 지역과 연계된 로컬 기반에 대해서도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정성구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네, 지속 가능한 문화도 조성을 위한 5대 문화권에 관련해서 이 현실과 방향에 대해서 또 발제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우리 김광우 광주연구원 포용도시연구실장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예, 알겠습니다. 더 줄여야 될 것 같은데 20분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15분이요. 제가 이제 받은 제목이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5대 문화권의 현실과 방향입니다. 아까 이제 앞서서 정성구 대표님께서 문화중심 도시하고 7대 문화권, 5대 문화권의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사례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상 이런 것들이 추진되는 현실에서 도출되는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를 좀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순서는 저는 N대 문화권이라고 이제 조금 했고요. 그다음에 5대 문화권의 문제점, 5대 문화권의 방향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N대 문화권이라고 했는지를 좀 먼저 설명드리면 이제 앞서서 7대 문화권, 5대 문화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앞에 어떤 수를 대입하느냐가 사실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본인한테 각자 개인한테 7개씩 과제가 떨어졌을 때하고 5개씩 과제가 떨어졌을 때는 추진력이 다를 수밖에 없죠. 7개 물론 7개 하는 게 좋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5개 하는 게 적다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니라 적어서 더 밀도 있게 더 좋은 품질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7개라고 해서 저품질만 생산해내냐 그것도 아니고 좀 더 많이 해서 볼륨을 키워가서 또 다른 기회를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양면의 모습들이 있다. 이 N대 문화권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할 때 5대냐 7대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까 이제 정성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논란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 5대냐 7대냐에 포점을 두지 말고 우리가 포커싱을 해야 될 것은
사업의 연계성이다. 그러니까 왜 5대 문화권을 했느냐라고 하면 5대 문화권을 조성을 해서 이제 문화도시 기반 조성 사업이라는 영역이 또 있습니다. 이것과 어우러져서 광주 도시 기본 계획에도 반영이 되고 더 크게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또 한 가지는 ACC하고 5대 문화권이 이제 광주 전역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N대 문화권이. 그러면 그것들이 ACC랑 연계가 되면서 도시 전반으로 문화 에너지를 확산시키는 데 초점을 둬야 되는데, 이게 7대냐 5대냐에 매몰이 돼 가지고 이게 뭐 자치구마다 또 의견도 다르고 시 부서마다 문체부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포커싱을 잃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광주 도시 기본 계획에 이 N대 문화권하고 어느 정도 연계가 있고, 이 N대 문화권이 문화도시 기반 조성하고 어떻게 연결돼 있고, 더 중요한 거는 한 걸음 더 나아가자면 광주에 지금 이제 운암동 중해공원에 예술의 전당이 있습니다. 이 예술의 전당하고 각 자치구별로 문예회관이 있어요. 이 문예회관하고 어떻게 위계를 설정해 나가고 ACC의 문화예술극장하고 어떻게 위계 설정을 해나가야 될지를 우리들이 좀 생각을 하고, 그것이 결국에는 시민들한테 더 많은 문화 향유권을 보장해주고 굳이 서울로 가지 않더라도 서울에 사는 시민들보다 더 풍족한 문화생활을 하는데 초점을 맞췄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관가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5대 문화권 개편이라는 것이 7개에서 5개로 축소됐다. 이 축소가 나쁜 것은 아니다. 선택과 집중일 수도 있고 혹은 다양성의 축소일 수도 있다. 다양성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선택과 집중이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이 지나고 보니까 저는 5대 문화권, 7대 문화권에서 5대 문화권으로 갔을 때 더 속도감이 있고 광주시의 실행력이 더 높아진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광주가 한 번 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는 충분히 됐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5대 문화권 개편의 함의를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면, 첫 번째는 도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 그러니까 7개의 테마를 가지고 강화를 하려고 하면 5개 테마로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보다는 훨씬 더 부하가 많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ACC와 5대 문화권으로 좀 집중을 해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정부, 광주, 자치구 간의 연계를 강화해서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효과와 파급력을 더 높여야 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으로 이제 5대 문화권이 초점이 맞춰진 거고, 포트폴리오를 단순화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7대에서 5대인데 아까 이제 뭐 생태 같은 경우는 도시 전체로 가야 될 거니까 좀 5대 문화권으로 한정지어서 하는 건 좀 그러니까 뺍시다라고 해서 빼졌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사업들 자체가 상당히 단순하게 되고 좀 더 지향점이 분명하게 보이는 장점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제 7대로 했을 때 우리가 사업 기획력이 우리 도시 자체 내에서 사실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좀 현실적인 거,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들로 좀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이것도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실행력 제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7대 문화권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이걸 추진을 못하게 되면 계획은 있으나 마나한 거다. 그럼 이거를 실행력을 제고를 해서 하면 좋은데, 그것을 문화권별로 핵심 사업 한두 개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것에서 계속해서 확장시키는 방법으로 가서 ACC랑 연계하고 그것이 광주의 전반적인 문화 에너지로 확산되는 과정이 좀 필요했다. 그다음에 현실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이때 당시 2018년, 17년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엔 연장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7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를 7대 문화권을 더 끌고 가는 것은 의미가 없고 차라리 5대로 줄이자 하고 하는 전략적인 선택이 조금 있었었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5대 문화권의 문제점을 이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조금 요거는 볼륨 있게 조금 짚어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하다 보니까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용이. 첫 번째가 ACC입니다. 그러니까 5대 문화권을 조성을 함에 있어서 ACC를 자꾸만 별개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다고 할까요? 5대 문화권이 자꾸만 매몰이 되니까 ACC하고 연계성을 생각 안 하는데 5대 문화권과 ACC는 연계성을 항상 가지고 가야 나중에 성과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유리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ACC 이제 아까 정성구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ACC에 대해서 왜 지역에 자꾸만 안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저는 입장을 바꿔서 ACC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ACC는 ACC도 지금 버거워하는 상황입니다. 본인들 목표 자체도 다시 수정을 하고 이 수정된 목표도 본인들이 지금 하기가 감당해 나가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지역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 거기는 이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바꿔서 ACC는 그래 전당장 없이도 많이 되어왔고 정권 바뀌느냐에 따라서 눈치도 많이 봤을 테고 이게 또 이제 국가 조직으로 되다 보니까 사업의 한계성도 있을 테니 그렇게 어려워하시오. 대신에 우리가 이렇게 기획해서 5대 문화권에서 ACC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요거는 ACC에서 협조를 해주라. 이런 식으로 조금 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이게 조금 간략하게 설명됐는데 선형선순환이라는 원래 목적이 있었는데 이제 통합적 선순환으로 방향이 재설정됐습니다. ACC가 이제 안 되니까. 그래서 원래는 수집 연구를 하고 그걸 창제작을 해서 예술극장도 올리고 창조원에도 올려서 향유까지, 그러니까 조사 연구, 창작, 제작, 그다음에 향유까지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이었는데 이거를 공식적으로 이제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합적 선순환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냥 우리 각자 하던 대로 하자 이 얘기가 되거든요. 이 5개 조직이 안 맞물려 돌아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역까지 얹어버리면 ACC는 완전히 이제 뭐 시쳇말로 멘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인정을 해서 우리가 당초에 ACC와 5대 문화권의 연계가 중요한 점을 좀 살려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반대로 치고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핵심 거점 조성 및 연계 사업 추진이 미흡하다. 그러니까 거점이 확실한 전당 교류권, 양림동까지. 융합문화과학원은 사업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아시아 공동체 문화권이나 그다음에 이제 뭐 부지의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만 미래교육문화권 같은 경우는 거점이 없다 보니까 계속 맴돌아요. 거점을 해야 되는데 부지가 안 돼. 그럼 또 연기. 거점을 해야지 되는데 안 돼. 연기. 자꾸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점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의 점점 연차별로 성과가 벌어지게 되더라. 그래서 이 거점 중심의 문화권 핵심 사업 추진 동력 확보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거점을 통해서 매년 사업을 확정시키는 노력이 좀 필요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인데요. 자치구별 이거는 이제 조금 전 조심스럽습니다. 그래도 기계적인 형평성이 필요하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에 맞게끔 각각의 배분은 해야 되는데 그것이 5대 문화권 이렇게 전반적으로 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조금 구별로 집중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이제 광산구 같은 경우는 2% 정도 되고요. 북구와 남구가 좀 많은 동구 왜 그러냐면 ACC는 빼고 지금 했기 때문입니다. ACC 조성하고 운영은 뺐기 때문에 동구가 좀 포션이 작아지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광주광역시 전반적으로 미치는 사업이 좀 많았고 나머지 구별로는 조금 집중도가 있었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은 배분을 좀 해서 해야 된다. 그 배분의 핵심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거점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으로 조금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보면 아까 이제 정성구 대표님께서는 뭐 하드웨어 사업이 나쁜 건 아니다. 당연히 나쁜 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이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의 균형은 맞출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건수로 보면은 이렇게 얼마 차이는 안 나지만 금액으로 보게 되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영화를 주로 얘기를 합니다. 영화 제작비가 한 100억 정도 되죠. 콘텐츠 제작하는 것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기생충 같은 경우는 아카데미 그 상 수상권 하는 마케팅 비용만
미국에서 쓰는 거, 국내에서 말고요. 미국에서만 쓰는 비용만 50억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100억, 200억이면 보통 통상적으로 소프트웨어는 10억, 운영비는 10억 안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저는 그거는 반대고요. 오히려 그 기계적인 게 이 거점의 기능을 더 축약시키고 거점이 거점으로서의 기능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 프로그램비에 대해서 비중은 확실히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5대 문화권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제 연차별 실시 계획을 매년 해서 수립합니다. 올해 수립해야 되는 연차별 실시 계획이 2026년도 연차별 실시 계획이고, 확정이 되면 내년도 2025년도에 2026년도 예산안을 반영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2년 전으로 앞당겨서 이렇게 실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아까 정성구 대표님께서 살짝 말씀을 해주셨지만 점점 갈수록 문체부에서 일반회계 하듯이 타당성 검토해라, 뭐 해라 이렇게 주문해 주는 양이 많아요. 근데 이제 광주시 입장에서는 이게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1억 사업 건별로 1억씩 하다못해 최소 5천만 원씩은 들여서 다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뭐 그건 차치하고 최소 연차별 실시 계획만은 좀 올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2천만 원을 받아서 하고는 있는데, 이 2천만 원으로 사실 외부에서 전문가들에 대해서 인건비도 좀 드리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 해서 서로 아이디에이션도 하고 확장성 있는 걸로 좀 하면 좋겠는데, 그러기엔 좀 예산이 많이 모자른 상황입니다. 이제 뭐 물론 이제 그것도 저희 연구원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노력을 해서 하긴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 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워킹그룹으로 해서 저희 연구원하고 디자인진흥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제 뭐 문화재단도 이제 올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가고 있는데요. 이 워킹그룹 안에 지금 들어와 있지 않은 게 이제 문체부, 광주시는 이제 사실 거의 대부분 들어왔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뭐 조직도상으로는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저희하고 수시로 회의도 하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자치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치구에서도 처음부터 연차별 실시계획 수립할 때 좀 안에 들어와서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제 의견 수렴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치구 입장에서 필요한 사업을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관점에서 보면 자치구 사업은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자치구에서도 이걸 제가 안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막 얘기는 해주지만 이해를 못 하시니까, 처음부터 와서 저희 회의할 때 같이 해서 좀 하다 보면 자치구에서 5대 문화권 거점 혹은 권역별에서 이런 거다고 연결시킬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사업이 조금 더 긴장감 있게 긴밀하게 연결이 돼서 잘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상 단계에서부터 자치구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고, 문체부에서도 그냥 세종시에서 과부자 틀고 광주시 보고 왔다 갔다 그러지 말고 자기들도 같이 해야 되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는 들어와서 처음부터 의사소통도 활발히 하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조율이 되면서 사업이 굴러가야 승인이 날 때도 좀 문체부에서 다시 해와라 이런 얘기 때문에 시간 버리는 일이 많이 없어질 것 같고요. 자치구하고도 시간을 좀 많이 아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5대 문화권 사업을 승인하는데 기준을 좀 설정을 하자.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이게 안 되는 기준이 뭐냐라고 자꾸만 물으시는데, 저는 그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치구 입장에서는 이게 왜 안 되는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 기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제가 기준안을 좀 마련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테마의 아시아 확장성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산구에 월봉서원이 있는데, 월봉서원이 가진 취약점이 있는데, 이 서원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전통문화 자산인데, 이 월봉서원은 좀 역사성이나 아니면 다른 대외적으로 인정받는데 조금 안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한국의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는데 여기서 월봉서원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한국의 서원보다 월봉서원이 더 뛰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서원의 현재적 활용성입니다. 그래서 월봉서원에서 이거 또 뒤에 나오긴 하겠지만 한국문화관광 대상도 3년 연속 받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이 서원의 현재적인 활용성, 컨텐츠 부분이 뛰어나다는 점을 국가에서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러면 활용해서 어디까지 갔냐면 월봉서원을 통해서 한국 서원이 지금 다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서원 안 가잖아요. 그래서 서원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 트리거로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여기서 많이 생산해내고 그것이 다른 한국의 서원에 좀 프로그램 보급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중국과 일본 그도 베트남에 있는 서원들을 월봉서원하고 자꾸만 교류를 하면서 이 서원의 현재적인 모습이 계속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저는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 콘텐츠의 다양성 여부입니다. 대부분 자치구에서 거점 하나만 하게 이렇게 또 올라오는데 그런 거라기보다는 거점에다가 운영 프로그램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아시아의 국제 네트워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자료 수집 및 연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ACC하고는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이렇게 연계됐을 때에 5대 문화권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콘텐츠의 유사 중복 여부 기존에 있던 콘텐츠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하고 무엇이 다른지 확실히 설명을 해야 되고 이것이 기존의 것과 합쳐졌을 때 어떤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되고 있다. 그 다음에 기존 사업과의 성과 연계성 여부. 그래서 CGI 센터나 여기 실감 콘텐츠 큐브가 또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또 하려고 합니다. 콘텐츠 스퀘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냥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분리된 게 아니라 연계가 됐을 때 우리가 대한민국의 콘텐츠 산업 거점으로서 확실히 할 수 있고 나중에 아시아 문화산업의 지배력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논리들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된다. 그다음에 이제 해당 분야의 경쟁력 여부를 또 묻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건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광주가 우리나라에서 대표할 만한 무엇인가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가져가면 문체부도 좀 동의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요. 이제 세 번째로 자치구의 역할 부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워킹그룹에 자치구가 들어와야 된다라고는 말씀드렸지만 그에 앞서서 자치구도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의 일원으로서 인정을 하고 광주시만 이제 막 너무 힘들게 일하지 말고 자치구하고 협력을 해가면서 좀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 자치구 입장에서 많이 힘들어진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지만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뼈아픈 사례로 당진시 기지시 줄다리기 사례를 좀 가져왔습니다. 사실 당진시 기지시 줄다리기는 1982년도에 이제 문화재로 지정이 됐는데 그에 앞서서 칠석동 고싸움놀이가 있었죠. 광주가 70년대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 이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의 5대 문화권 사업도 진행을 했지만 그 사이에 당진시에서 기지시 줄다리기를 가지고 이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박물관도 만들고 그다음에 아시아의 다른 나라 줄다리기를 교류 사업으로 계속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2015년도에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하고 해가지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등재까지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구성이나 전속력을 보게 되면 고싸움놀이가 뛰어났으면 뛰어났지 뒤처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5대 문화권 사업하고 ACC랑 연결됐으면 더 잘 될 수 있는 사업인데 이제 뭐 이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거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더 잘할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조금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비용을 좀 더 지불한다 하더라도 더 큰 영역으로 더 큰 무대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투자해야 될 부분들을 좀 놓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거점 시설 플러스 저는 조직입니다. 그 조직이 비엔날레 재단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각문화관이 계속 가고 그다음 지맥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여러 번 결쳐서 시립미술관으로 갔지만 그런 조직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에너지가 넘쳐나게 되는 거고요. 남구에 있는 그 콘텐츠 같은 경우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라는 데서 계속해서 기획해내고 안 되면 또 다시 그걸 수정하고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 미래교육문화권이라고 했을 때 그
권역을 책임질 수 있는 조직이 저는 뚜렷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가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관에서 꼭 하는 것이 성공이냐, 그건 아닙니다. 민간 주도의 확장도 있습니다. 양림동과 월봉선,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양림동에 이제 수많은 점조직 형태로 민간 기업, 민간의 영역에 있는 거죠. 그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런 사업도 했고 저런 사업도 제안을 하고 해서 가져갑니다. 월봉선은 월봉선의 그 팀, 제가 뭐 팀장님 이름은 또 성함이 안 들지만 그분하고 그 문화기획학교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이런 성과를 냈다고 봐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있어줘야 된다. 그래서 향후에는 명실상부한 시설과 열정이 있는 조직이 어우러진 지속 가능한 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5대 문화권에 대해서 문제점과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해 주셨죠. 네, 맞죠? 네, 그럼 이제 두 분의 발제자님과 저희 토론자님들 앞으로 모시고 빠르게 또 저희가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좀 그 여러 가지 지금 토론자분들께 준비를 해 오셨을 건데요. 또 듣고 같이 논의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 네. 오늘은 네 분의 토론자님이 계시는데요. 저희 신신아 광주광역시 문화정책관님과 또 오은영 문화도시포럼 대표님, 그리고 또 김형미 서구 의원님과 윤영일 의원님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먼저 또 일정이 또 있으시다 하셔서 우리 신신아 우리 정책관님의 토론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비엔날레 홍보 인터뷰가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 두 분의 그 정성구 박사님, 김광욱 실장님, 저희가 너무 뼈아프게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저성사업에 대해서 또 연차별 실시계획 또 5대 문화권 사업 현황 문제점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지만 이제 그 방향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라 간략하게 이제 잘 아시겠지만 5대 문화권에 한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5대 문화권 조성 사업의 한계 잘 아시지만 2004년부터 2023년 4년까지 거의 이제 20년간 해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아까 정성구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사업은 실질적으로 약 10여 년간 정도 해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그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구비 투입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약 29.6% 정도로 지금 통계를 잡고 있는데요. 총 이제 5조 3천억 중에 문화전당 건립 운영에 약 1조 9천억 총 사업비인데 1조 6천억 정도 투입이 돼서 얘는 약 86% 정도 투입이 됐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보조 사업은 이제 민자를 제외하고 국비를 봤을 때 약 1조 3천억 규모인데 지금 현재 한 4천억 정도 투자가 돼서 한 29.6%가 됐습니다. 또 지방비도 7,800억 규모인데 2,500 정도 투자가 돼서 약 32%가 투자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또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 정부 정책 기조가 상당히 이제 예산이 어려운 형편이어서 또 특히 저희 우리 아특 사업은 문체부 일반회계 전출금을 재원으로 편성함에 따라서 실링에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2023년에 비해서 2024년, 2024년 지금 1차 정부안까지 봤을 때 거의 반토막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또 이에 따라서 당연히 5대 문화권 조성 국비 사업도 국비 확보도 아주 저조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두 분께서 지적하셨듯이 5대 문화권 사업의 불균형은
우리 구에서 오신 두 의원님들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불균형을 둘 수가 있는데요. 문화전당권과 또 융합문화가학권에 집중되어 있어서 특히 서구 쪽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시에서는 이제 과제 또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아까 이기순 의원님께도 하우 그렇게 질문을 드렸듯이 참 어려운 숙제라고 봅니다. 지금 연차별 실시 계획은 그 올해 수립할 계획이 2026년 실시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특법이 다시 개정이 돼서 연장을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봤을 때 2028년 수립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2026년부터 28년까지 약 3번의 연차별 실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저희가 내실 있게 수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기존의 그 연차별 실시 계획 수립 방식을 전환을 했습니다.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이전에는 수립 추진단을 둬서 거번 형성 수립 체계 방식이었다면 올해부터는 연차별 실시계획 수립 단계부터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또 지다인진흥원 외부 전문가 등 전문 워킹 그룹이 주도해서 신규 사업을 발굴하게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 발굴할 때도 사업별 추진 체계, 로드맵, 산출 근거, 재정 투입, 효과 분석이 포함된 구체적인 실시 계획을 수립해야 향후 그 문체부의 승인 또 기재부의 예산 확보에 도움을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제가 이게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도시 전체의 그 조성사업 파급 효과를 고려해서 5대 문화권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남은 기간 동안 이렇게 미추진 권역의 특화 거점 아까 말씀하셨지만 거점 사업을 발굴하고 또 연계 사업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주신 말씀 뼈 있게 생각하고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신신아 문화정책관님께서 그 지금까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 관련해서 이제 한계 예산 부분부터 시작해서 또 뭐 어떤 정부가 들었느냐에 대한 거에 따라서 문화부의 정책도 많이 또 눈치도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계가 좀 뚜렷했고 그리고 국비 이제 예산은 5조 3천억의 국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뭐 아시아 문화정당 1조 3천억을 제외한 저희 4천억 가량의 26.9% 정도밖에 예산을 투입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고 앞으로 수립 계획을 전환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수립 단계에서부터 전문가 워킹 그룹을 통해서 한다 했는데 저희가 아까쯤에 우리 두 발제자님께서 그 말씀에 이제 곧 가셔야 되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발제자님 자치구 관련해 가지고 자치구가 의견 수렴의 과정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처음 수립 단계에서부터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저 두 발제자님께서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시는 것인지 그 말씀만 해주시고 좀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는 네네. 동의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수립을 할 때 자치구에도 이제 발굴 요청을 하는데 지금 그 김광욱 박사님께서 하고 계시지만은 그동안에는 계속 그 자치구 민원 해결이랄까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많았습니다. 네,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단계 자체가 의견 수렴으로밖에 안 됐기 때문에 민원 당연히 그 자치구 단위에서 해결해야 될 우리 지역의 문제나 우리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성들이 많이 올라왔을 거예요. 근데 이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가 있지 않고서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분 이제 곧 가셔야 되는데 혹시 문화정책관님에게 뭐 질문하실 거나 뭐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지금 잠깐 좀 다른 토론자님께 말씀하시기 전에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없으신가요? 네, 우리 정재성 대표님께서
광주에 사는 정승님입니다. 우리 신신아 정책관님 뵌지가 거의 한 20년 됩니다. 제가 가시기 전에 한 말씀. 저희가 2007년도에인가 뵀죠. 예. 그때 그 동명동에다가 국립아시아 그러니까 국립 도서관 분관 유치 때문에 했습니다. 1,300억, 600억 사업 때문에.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그 전부터 전남대학교에서 이걸 다 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신실의 정책관님 이거 오늘 오셨으니까 그 20년을 다 보신 분이거든요. 예, 쭉 일때부터 생성부터 과정, 후기. 애로사항도 많았고 또 문화정책실에서 오래 일하신 걸로 압니다. 그냥 일상적인 얘기 말고요. 소감 이거 해오시면서 바라봤던 개인적 공무원적 얘기 말고 뭐 바라봤던 거 한번 꼭 듣고 싶었어요. 제가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많이 그 깊이 내막을 좀 많이 하십니다. 다른 분보다. 그 제가 이제 주무관 때 한 몇 년, 그다음에 사무관 때 한 4년,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지난 7월에 왔는데요. 그 정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유치 엄청 열심히 하다가 그냥 어느 순간에 그 명확한 답이 없이 접어야 했던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그게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도 유치하기 위해서 또 국립현대미술관도 지금 거의 한 10 몇 년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 그제도 지금 국회 토론회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거점 시설 유치하면서 느끼는 게 국립 시설을 진짜 가져오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이제 건립비, 운영비, 뭐 인력 다 이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길이구나 이제 그런 그 소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일반 시민들께서는 문화 향유라든가 또 원하실 거고 또 관련 뭐 문화 예술인들은 또 그분들한테 직접적인 또 지원을 또 많이 요구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5대 문화권 사업이나 이런 하다 보니 이게 파이가 정해져 있어서 참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네. 더 다른 질문은 없으시죠? 네. 그러면 그 다음 토론자로는 저희 오은영 문화와 도시 포럼 대표님이신데요. 시민이 함께 문화를 통해서 도시를 만들어가자라고 하셔서 문화 도시 포럼 또 대표님을 맡고 계십니다. 오은영 우리 토론자님께서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은영입니다. 예. 아까 정성구 박사님께서 이제 발표하시면서 광주가 왜 문화도시인가 이런 질문 받는다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다른 지역에서 주로 서울에서 살다가 작년에 귀향을 하면서 조금은 외부인의 시선으로 광주를 다시 좀 바라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또 토론회에 뭐 제가 특별한 식견보다는 조금은 바깥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를 불러주신 것 같고요. 광주는 왜 문화도시가 아닐까? 예, 반대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이유를 좀 찾으면서 제가 몇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적어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사업, 사실은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문화정 도시라고 하는 어떤 정책적인 혹은 문화적인 트렌드 안에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20세기에 문화도시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정성구 선생님이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빌바오나 셰필드나 리버풀처럼 낙후된 도시를 어떤 문화적인 랜드마크 혹은 재생산업을 통해서 활력을 되찾게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대규모의 공사, 시설을 짓거나 미술관을 짓거나 혹은 어떤 지역을 개발함으로써 문화도시를 만드는 방식이 20세기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20세기 후반부터는 실제로는 굉장히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또 휴먼웨어로 많이 변경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문화도시, 창조도시 혹은 창조적 문화중심도시라고 하는 개념들이고 더 이상 어떤 거대한 시설물을 짓는 방식으로 문화도시를 만드는 것은 어렵다라는 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세계적인 추세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파리올림픽 이번에 끝났는데 올림픽을 위해서 거대한 시설물을 짓는 것도 이제는 지나간 시대의 유물이죠. 이번에도 95%의 건물이 임시 시설이거나 기존의 건물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창조적 문화중심도시 광주, 전주, 경주, 부산 이렇게 저희를 포함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하드웨어 중심 사업이 있었지만 2020년부터는 법정 문화도시라고 하는 새로운 정책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2020년부터 등장한 법정 문화도시 정책의 핵심을 밑에 표에서 보시면 문화 생태계 구축, 도시 브랜드 창출,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 기반 이라고 하는 세 축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이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문화도시 사업이 하드웨어를 먼저 짓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문화 생태계를 구축하고 도시 브랜드를 만든 다음에 필요하다면 하드웨어를 만드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24개의 법정 문화도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보시면 아실 수 있고요. 법정 문화도시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이 지자체들은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결국은 광주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라는 이름으로 20년 동안 활동을 하고 사업을 해왔지만 어디에다가 내놔도 문화도시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반면에 이 24개의 지자체들, 저희보다 더 작은 지자체도 있고 또 광역 단위를 사실 배제하고 있기는 하지만 부산 영도구, 서울 영등포구, 인천의 부평구처럼 광역 안에 속해 있는 자치구에서조차도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아서 그 브랜드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정책이 이제 올해 들어서 대한민국 문화도시라고 하는 단년 사업으로 이제 변화가 되면서 일몰을 앞두고 있는데 적어도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지자체들이 그 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노력을 해왔다. 제가 1페이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노력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서 지금 지정 현황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광주는 여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특히 전라권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전북이 훨씬 더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 전남은 여전히 미지정 상태, 지정된 곳은 목포시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문제의식을 어떻게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제 문화적 도시 환경이 어떻게 조성되는가 장소, 또 콘텐츠, 인력, 거버넌스 저는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1세기 사회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 경쟁력이나 지역 발전의 핵심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가장 부족한 게 사람이죠. 고령화 얘기하고 청년 얘기하시지만 우리가 막말로 하면 좀 시쳇말로 하면 돈은 만들 수 있는데 사람은 만들지 못하는 시대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지자체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도 인구 유출, 인구 감소죠. 그렇다면 광주광역시가 지금 하고 있는 문화적 도시 환경 조성이라고 하는 게 대체 뭐냐? 제가 좀 외람되지만 제가 받은 인상은 국비 지원에 기대서 하드웨어 중심의 조성 사업을 하거나 대규모 이벤트성 프로그램에 치중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5대 문화권을 3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고 있는 홍보 브로셔에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셨더라고요. 물론 앞에 발제자들께서도 잘 보여주셨는데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라고 지금 오늘 저희가 토론회 주제를 삼고 있는데 지속 가능하다는 게 과연 뭐냐 이 5대 문화권을 놓고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지속 가능성은 혹은 문화계에서 이야기하는 지속 가능성은 생태계 모델을 가장 많이 얘기를 합니다. 사람, 공간, 사업이 하나의 사이클을 이루면서 더 이상 외부의 인위적인 지원이 혹은 개입이 없더라도 자립적으로 지속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 저희는 국비에 매칭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겨운 상황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두 분의 발제에 관해서 제가 조금 토론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문화적인 에너지를 도시 전체로 확산한다라고 했을 때 그 에너지의 확산에
주체는 실체는 대체 뭐냐? 저도 문화 관련된 연구하면서 네트워크 형성, 뭐 에너지 확산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근데 그게 과연 뭐냐? 그거는 저는 사람을 통해서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권을 지금 5개 혹은 7개 혹은 N개의 문화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문화권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은 결국 그 해당 권역이 갖고 있는 장소성이라고 할 수 있고 장소성에서는 역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빼고 얘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문화권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경험을 만드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거기에 근거해서 저는 설득력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또 이제 이 계획에서 디지털이나 환경 생태와 같은 21세기에 가장 시급하게 혹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 아젠다들이 제시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과 같은 거점 시설을 중심으로 한 사업이 과연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21세기 혹은 지금 저희에게 시급하게 주어진 아젠다와 맞는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김광욱 박사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노력은 절대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생태계와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전문가 중심의 워킹그룹도 필요하지만 거버넌스형 의견 수렴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이 광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어떤 자료를 여러 가지 찾다 보니까 광주에 있지만 향유 대상은 전 국민, 아시아인과 세계인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문구를 발견했어요. 네, 그럼 광주인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고 어느 지역도 외지인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건물을 만들고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만족하고 행복하고 자부심을 느낄 때 전 국민, 아시아인, 세계인이 찾아올 수 있다.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업 모델에 관해서도 뭐 PPP형을 또 하나의 모델로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화권을 광주 안으로만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법정문화도시나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에서는 이 문화도시들이 이제 인근 지역을 리드하는 광역 문화권 개념을 집어넣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해당 지역들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영도구다 하면 영도구가 문화도시로 지정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영구, 해운대구 혹은 더 넘어서 경남 전체를 문화 권역으로 보고 그것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까지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5대 문화권은 광주라고 하는 틀 안에만 머무르고 있는 것 아닌가. 문화 영역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부울경 메가시티 이야기가 나온 지도 굉장히 오래됐고 저는 광주 전남에서는 왜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광주가 적어도 광주 전남 지역을 리드하는 어떤 문화적인 주체, 문화적인 도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문화권 개념이 광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광주를 포함한 문화권에 대한 고민이 시급하게 요청되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에 관한 지역의 고민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오은영 대표님께 박수 한번 좀 해주십시오. 네,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대부분 법정 문화도시 관련해 가지고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면서 광주는 다른 타 시도에서 법정 문화도시를 추진할 때 광주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무관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5개 자치구에서 시도를 하려 해도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 뭔가 시에서 예산을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여력이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지점에서 저희가 5대 문화권 사업을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서 자치구가 같이 협력해 나가야 되는 하나의 또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고요. 그간에 이제 법정도시를 같이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발제자님들에 대한 그 토론에 대한 그 발제에 대한 의견을 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그 구의원님 두 분을 모신 이유가 있어요. 아까쯤에 우리 김광욱 박사님께서 실장님께서 발제해주신 발제문에도 있는 것처럼 지금 뭐 시각 미디어 문화권의 북구 쪽부터 시작해서 또 아시아 문화 전당 교류권 해가지고 동구 그 다음에 첨단 실감 콘텐츠 쪽이
이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나 이렇게 남구 여러 가지 되어 있지만 가장 취약한 곳이 지금 서구와 광산구거든요. 예, 아직 어떻게 뚜렷한 뭐 계획이 있다거나 어떻게 해야겠다는 뭐 아까 말씀에 거점 시설도 분명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두 분의 이제 이 자치구가 함께 또 머리를 맞대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두 분의 의원님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 윤영일 네, 서구. 네, 그래요. 그러면 서구에 또 김영미 의원님께서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구의 김영미 의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순서인 줄 알고 좀 그랬는데 어쨌든 먼저 하게 됐고요. 일단 오늘 또 5대 문화권이나 뭐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사업 전체적으로 다시 이야기 듣고 이렇게 두 분의 발제자 분들에 대해서 얘기 들으니까 예전에 또 일했던 뭐 공간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일을 했던 것들이 좀 떠오르면서 다시 또 문화예술 쪽에 또 관심이나 이렇게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저는 일단 서구 쪽이나 광산구 쪽이 미흡하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일단 아까 김강우 실장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자치구별로 기계적으로 막 형평성을 지향해야 돼서 똑같은 예산이나 똑같은 뭐 사업 규모나 이런 것들은 조금 저는 지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오늘 두 분 발제문 중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것들 중에 제가 3가지 정도 더 첨언하고자 자료는 준비했습니다. 일단 방금 얘기한 대로 자치구별 사업 예산 분포를 기계적으로 뭐 형평성을 지향해야 된다 이런 내용 저는 좀 매우 공감하고요. 5대 문화권 아마 7대 문화권에서 5대 문화권 재편될 때 5대 문화권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아마 5개구를 조금 형평성이나 뭐 이런 것들 사업 이런 것들을 분배하면서 뭐 이렇게 됐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내용이나 예산 규모 그리고 강주 전체를 고려해야 이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그리고 5대 문화권 사업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조금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차별 실시계획 수립 방식 전환도 오늘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 문화정책관도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근데 거버너형 수령 아마 의견 수렴 과정은 제가 뭐 몇 차례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 사업 5대 문화권 이런 걸로 해서 이미 이 단어 자체도 굉장히 시민들도 이제는 아예 이제 무관심 해결대로 워낙 너무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이게 끌고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역 예술인들조차도 이거에 대해서 약간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추진력을 속도를 높일 수 있게 저 역시도 워킹 그룹이나 이런 것들 좀 통해서 워킹 그룹 통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마 저희 서구가 미래교육 문화권으로 마륵동 탄압고 부지로 장소를 제일 처음에 선정해 뭐 최근까지 어쨌든 뭐 2, 3년까지도 여기를 해보려고는 했으나 어쨌든 결국에는 추진 불가한 장소잖아요. 그리고 군공항이랑 또 연계돼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어쨌든 추진이 어려워서 아마 2년 전에 다른 사업으로 지금 변경이 된 것 같고요. 이 사업은 좀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로 자치구의 역할을 부여해야 된다라고 저 역시도 생각을 하고요. 이거 제가 이제 이 토론에 관련해서 저희 서구의 담당 부서에 이와 관련된 자료라든지 담당 부서장과 통화를 하면서 느꼈는데요. 정말 너무 이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이제 너무 시에서 추진하는 일이고 시에서 올해는 회의 한 번도 안 했고요. 작년에 연차별 실시 계획 책자만 한부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서장마저도 이렇게 표현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현재 지금 지자체장이 요구하는 성과들 내는 것도 바쁘고 사실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업무도 많이 있다 보니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입니다만 조금
그 촘촘한 네트워크라든지 좀 면밀한 이런 네트워크 구성하셔가지고 주기적으로라도 한 번씩 만나서 시든 5개국과 좀 만나서 현재까지 추진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거나 이런 자리가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저희가 그 중앙공원 2지구에 미래 교육 문화권이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조차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점이 있으니 공유하는 자리라도 수시로 좀 만들어야, 좀 정기적으로 만들어야 이런 내용이 공유가 되고 또 그 지역 특성에 맞게 발전적인 사업이 좀 발전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되려면 지자체장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그렇다고 하면 그 구청장 협의회로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으니 거기에 이런 것들 좀 내용 전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5대 문화권 사업을 하고 있으니 좀 더 그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지자체장 뭐 구청장님들이 좀 신경 써주거나 해달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거에 대해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무원이든 구든. 예. 그렇고요. 이렇게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뭐 첨언을 좀 했고요. 저는 어쨌든 서구에 지금 뭐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조금 그 실시 설계비 뭐 1억 정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미래 교육 문화권의 일환으로 어린이 기술 앤 사이언스 파크 건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공원 2지구 부지 내에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미래 세대 어린이들이 뛰어놀며 꿈을 키울 수 있는 전용 공간으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랜드마크 조성이라는 뭐 사업 배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가 지금 중앙공원이 1부지가 있고 2부지가 있는데요. 같이 중앙공원 그 조성 사업으로 아마 이거 사업 변경을 조만간에 시에서 다시 중앙공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사업 내용 변경을 하면서 이 내용도 들어갈 거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고요. 어쨌든 총 사업비가 200억이 드는 사업입니다. 지금 아시아 문화중심 특별회계로 조성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제가 이 사업이 추진이 잘 됐으면 싶은 점에서 두 가지 정도 문제점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일단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지자체의 관심도가 너무 부족하죠. 제가 부서장이 물론 이제 계속 공무원들은 6개월에 한 번씩 승진 인사나 뭐 전보 인사가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 사업이 서구 내에 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를 정도로 이게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직도 그 마륵동 탄약고 부지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 공유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연차별 실시 계획을 봤어요. 근데 오늘 김강욱 실장님 어쨌든 강주연구원에서 이거를 이제 작성하시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이 내용 중에 뭐 월드컵 경기장과 수영장, 검도장 이런 스포츠 시설과 스포츠와 뭐 생태환경을 접목시키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으로 미래의 창의적인 문화 교육 거점 공간을 육성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스포츠 시설이나 그쪽이 맞기는 한데 좀 더 그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이런 내용들을 뭐 여기 그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데 좀 더 작성하는데 자치구가 뭐 서구가 좀 참여했으면 더 그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걸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아마 서구가 5개구의 가장 한가운데 있으면서 이제 더 이상 뭔가를 지을 공간이 있거나 사실은 그 더 이상 이렇게 그 확장해 나가는 것들은 좀 부족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 5개구보다 가장 뭐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열성이 있는 쪽이거든요. 풍암동이 특히. 그리고 문화시설도 저희가 조금 부족한 상태라서 그런데 있다는 점이 조금, 그래서 이제 이 지자체하고 이 네트워크 형성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래야지만 지자체가 관심도를 향상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거 이제 실시계획 어쨌든 내에도 보고 이거 관련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여기 계속 이제 하드웨어 사업하고 소프트웨어 사업 이런 내용들 얘기하셨는데 사실 저는 하드웨어 사업 공간 뭐 거점 이런 사업들이 초기 단계부터 어떤 거를 여기에 어떤 소프트웨어를 넣을 것이냐 그리고 그 공간에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대부분 이런 거점 공간 거점 사업들이 하드웨어는 하드웨어대로 따로 건물을 짓고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로 그 다음에 이 공간에서 어떤 걸 해야 될지를 또 이거를 따로따로 추진하면서 문제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다 보니 실제로 그러다 보면 공간의 활용도가 낮아지는 거고 그러다 보면 또 소프트웨어 사업은 또 소프트웨어 사업대로 따로 가는 거고 이래서 이런 공간 조성할 때 맨 처음에 여기에서 무엇을 할 건지에 따라서 이 공간 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공간 조성도 지상 2층, 연면적 이렇게 이미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미 이제 뭐 그 설계 공모하신다고 하니 이런 것부터 꼭 뭐 2층이라든지 이런 거에 상관없이 어쨌든 이 공간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어떤 거를 넣을지가 먼저 결정이 돼야 2층이나 뭐 3층이나 이런 규모도 좀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문화정책관님이 가셔서 그러는데 이 사업 담당자나 주관 부서가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지 이런 거점 공간 사업은 성공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예시로 몇 군데 뭐 샌프란시스코의 익스플로레토리움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 사업 쪽으로는 대전에서 아티언스, 그러니까 대전문화재단이 아티언스 캠프라는 걸 하거든요. 거기가 카이스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 과학이나 문화예술 같이 연계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대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예술과 과학이 만나는 특별한 융복합 문화예술 프로그램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예전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매우 갖고 있어가지고 계속 봤었는데 굉장히 프로그램도 좋고 어쨌든 과학하고 문화예술이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호기심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불러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프트웨어도 하드웨어와 같이 조금 사전에 기획 단계부터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구에 정말 재미있는 공간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그동안 이 5대 문화권 사업에서 다루지 않았던 뭐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탄소 중립, 스마트 시티도 고려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듣다 보니까 참 지자체의 관심을 좀 많이 유발할 수 있게끔 좀 시의 역할이 있었을 건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미진했겠구나. 그리고 아마 자료를 찾아보는데도 한계가 분명히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꼼꼼하게 발표해 주신 그리고 김영미 우리 의원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우리 윤영일 의원님께서 또 광산구에는 아시아 공동체 문화 관련해가지고 월곡 고려인 마을도 있고 또 저 윤영일 의원 지역구에는 또 선사유적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아마 토론해 주실 걸로 봅니다. 네, 윤영일 의원 토론해 주십시오. 저는 광산구 의원 윤영일입니다. 오늘 많은 공부를 좀 하러 왔고요. 잠깐 뭐 사진 자료를 몇 가지 준비했는데 보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예양도시 광주, 문화수도 광주 하면 모두 물음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광주가 관광 산업을 주로 해서 먹고 사는 동네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산업 기반이 튼실해서 산업도시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광주를 찾는 외지인들은 대부분 광주를 보러 즐기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전남을 방문하기 위해서 스쳐 지나가는 곳입니다. 근데 요즘 이야기하는 먹사니즘을 얘기하는데 저는 이 문화수도 문화권을 통해서 우리 광주가 이 먹사니즘을 해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거기에 있어서 우리 신창동에 있는 마한유적, 선사유적을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신창동에는 선사유적지 마흔유적지가 저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렇게 나대지처럼 널려져 있는데요. 다음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예. 어디를 보더라도 신창동 그 마흔유적지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현실입니다. 다음 넘겨보시겠습니까? 이거는 연천 전곡리 구석기 유적지인데 신창동과 아주 비교되는 모습이죠. 다음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덴마크 철기시대 마을 같은 경우도 저렇게 잘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신창동 마흔유적지 같은 경우는 최초라고도 하고 최고라고도 하고 최대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서 정말 훌륭한 문화유산으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과거에 거기서 발견된 유적들을 보면 그 벽껍질이라든가 세계 최대 배 생산지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유적들이 발견됐었고요. 수레바퀴, 현악기 등 정말 세계 최대, 최고, 최초라는 그런 수식어가 있는데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발제자 우리 정성구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지역성이라든가 그런 역사성, 그런 발전성을 토대로 한 문화적 특화된 지역을 우리 신창동 선사유적에서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창동 마흔유적은 추가 발굴 조사와 문화적 국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전체 104개 중 국가 지정이 1개, 지방 지정은 4개, 불과 5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비지정된 게 98개나 됩니다. 그리고 지난 4년간 광주시 광역시에서 진행된 마흔유적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발굴을 위한 효과적인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서 다시 계획이 정상적으로 발굴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기존에 발굴된 유적과 출토된 유적의 가치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광주시와 광산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화재청에 제안하고 이것들을 다시 한번 추가 발굴 조사 계획이 수립돼서 재조사, 재지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보여줬던 그 사진들을 보면 유적지 주변 환경들이 정말 이게 선사 유적지인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유적지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서 예산들이 지금 세워진 거 보면 배수로 정비로 1억 4천, 예초 정비로 8천, 유적지 경관 디자인 7천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서울시에 있는 풍납토성을 갔었는데요. 풍납토성 같은 경우는 1년 예산이 1,000억입니다. 물론 그 부분에 그 대부분이 그 사유지다 보니까 그 유적지의 토지 매입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광산구에는 신창동 마흔 유적지 선산 유적지 또한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런 사유지를 매입하고 그런 것들을 빨리 발굴하고 조사가 돼야지 그 위에서 또한 활용 사업도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문화재 보존 구역이라 해서 이렇게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예산 투입도 안 되는 것은 너무 잘못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발제하신 두 박사님과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더욱더 현실적으로 진행돼야 됩니다. 인천 전곡리 구석기 축제라든가 덴마크 철기시대 마을, 바이킹 생활체험 등 다른 유적지 활용들을 보면 대단히 많은 프로그램과 예산들이 투입됩니다. 왜 이 유적지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용하는 게 더 필요하냐? 저는 아까 처음에 말했던 먹사니즘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문화유산과 유적지들이 놀이터가 되고 휴식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체험과 역사의 공부하는 그런 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처럼 다양한 프로그램과 그런 것들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련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광주를 찾는
시민들이 이 관광과 문화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이 경제 또한 같이 상생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같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마한 역사 문화권은 위로는 충청과 전북 그리고 아래로는 해남과 영암 나주로 이어지는 마한 역사 문화권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 신창동 마한 역사 문화권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남북으로 연계시키는 그 중심이 저는 신창동 마한 역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는 우리 지자체나 이런 데서 좀 특별하게 더 관심을 갖고 해야겠다. 지금 보면 저는 그래서 제가 지난 상반기 때도 좀 토론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좀 신창동 마한 역사 문화를 전담할 수 있는 그런 부서와 인력이 배치돼야지 좀 이것이 좀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활용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문화유산 아까 이제 좀 발제문에 보면 문화유산의 활용이라는 것은 문화유산에 담긴 가치를 찾아내서 새롭게 생명을 불어넣거나 번영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광주나 광산구는 아직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조차도 아직 찾아내지 못하고 있고 거기에 가치에 대해서 중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창동 마한유적의 가치는 얼마나 중요한지 거기에 대한 인식이 지자체에서부터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랬을 때만이 지속 가능한 문화유산의 가치가 재생산되고 그 가치의 활용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 관련된 전담 부서와 전담 인력 필요하다면 특별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 지자체와 그리고 문화재청이 함께 우리 광주 시민들과 함께 연계해서 이런 좋은 문화유산을 활용해 나가고 그 가치를 지속 가능하게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PPT 자료까지 준비하시고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네, 아시아 공동체 문화권 조성을 위해서라도 선사유적 관련 이런 조성이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연영일 의원님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지금 토론자님들의 토론도 이렇게 다 마무리를 했는데요. 혹시 발제자님들에 대한 뭐 질문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플로 방청석에서도 같이 좀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어떤 질문이든 좋습니다. 네, 개인적인 질문, 5대 문화권 관련해서 좀 질문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승재 대표님. 저기 윤영일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서 조금 첨언을 하면 광주 역사민속박물관 학예사분들 보시면 이제 우리 그 신창동 유적지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또 반월마을뿐만 아니라 상당히 면적이 의외로 저도 봤는데 넓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그 상식적인 그 지금 현재 그 신창동 유적 박물관 조그만 거 그거보다는 굉장히 넓은 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고속도로마저도 우회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면적이 너무 아시죠? 굉장히 다 지금 하기 때문에. 그리고 발굴하면 어마어마한 현재 거보다 굉장히 반월마을까지 크게 많이 나올 거다 이런 예상도 있는데 그거 관련 상당히 의미가 있죠. 신창동 우리 광주 인근에 이런 사례들은 일본에가 더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조문시대라든가 이런 게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했을 때 파장과 예산과 여러 규모가 여러 가지 난관이 많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면적이느냐, 어느 정도 추정 예산이 들 거냐, 이걸 했을 때 어느 정도 기대 효과를 할 수 있느냐, 어느 정도는 그리질 못하면 이건 삽뜨기도 상당히 두려운 무거운 과제가 돼버릴 거다. 면적 대비, 활용 대비해서 어디선까지 해야 될까? 그래서 시에서도 알기는 아는데 언뜻 못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지평구에서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거시적으로, 그러니까 면적, 예산 추정은 해볼 수 있거든요. 너무 덩치가 크다 그러면 이건 손을 댈 수 없는 거잖아요. 일부분만 요런 부분 하나 좋은 부분이니까 한번 말씀드린 거고,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위원장님. 이게 몇 년 안 남았죠. 우리 아트계획이 끝나려면요. 한 4, 5년 남았습니까? 이제 지금 이제 후반기를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20년이 지나서 이 생각을 하네요. 여러 얘기가 있고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업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시간 여건이 안 되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4, 5년이 끝나서 이 사업에 대한 백서를 쓴다면 뭐라고 할까? 과연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못했고 무엇이 미흡했고 이런 내용들이 담는다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겼다고 말할 수 있을까? 가까운 순천은 생태도시라는 것을 해서 타이틀을 달았고 나름 성공도 했는데, 우리는 문화중심 도시라고 말을 붙여놓고 왜 못했을까? 한 번쯤 정권의 문제였을까? 외부 요인이었을까? 아니면 우리 내부 지역 역량의 전문성과 창의성이 부족했었을까? 라는 여러 가지 아마 백서의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가 본다면 오늘 되짚어보는, 오늘 이 시간에 다 논할 수는 없는데 만들어주신 이기순 의원님한테 처음부터 감사의 말씀, 뜻깊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별히 답변이 필요한 건 아닌 거죠? 네, 혹시 또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네, 특별히 질문이 없으시면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토론회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봅니다. 5대 문화권 관련되면 이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광주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얼마나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라고 생각을 할까라는 참 그런 고민되는 지점이 있어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정말 아까 아침에 우리 김영미 의원님께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5개 구가 진짜 같이 합심해서 시민들의 주도적인 힘으로 저는 이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반드시 지금까지 성과를 냈지만 앞으로 이 국제사회 끝날 때까지라도 반드시 성과를 내야 된다는 게 분명한 지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화적인 부분도 이렇게 법을 제정하고 또 예산을 국책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이런 거는 광주가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얼마 남진 않았지만 4년, 5년 이 정도밖에 남진 않았지만 이 시간이 그렇게 짧다 하면 짧을 수 있고 길다 하면 길 수 있지만 저는 이 안에서 우리 시민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서 이 5대 문화권 사업을 잘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고, 그리고 향후에 이 아특법이 끝난다 할지라도 광주가 문화중심 도시가 될 수 있게끔 그 시민의 힘으로 조직돼서 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오늘 이 두 분의 발제자님과 함께인 토론자, 그리고 이 방청객에 계신 분들과 또 앞으로 함께할 모든 시민들에게 또 많은 관심과 응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시간 이후에도 저는 이제 바람이 있다면 그 서구 의회 또 광산구 의회 각 자치구에서도 같이 좀 활발하게 이 문화 중심 도시 관련해 가지고 좀 토론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랬을 때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공무원들도 이 담당자가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또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